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 포볼이고요. 오늘 퓨처엠이 2.3%, 포볼이 1.6%. 뭐 가격은 큰 변화는 없죠. 일단 퓨처엠이 금요일날 조금 이제 강하게 밀렸고, 포볼은 가격이 이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30만 원 부근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고요. 뭐 살짝만 올라와도 30만 원 회복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퓨처엠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던 포홀은 이전에 보던 관점이죠. 그냥 박스권이 뭐 아래쪽으로 살짝 이제 종가 기준으로 조금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가격의 틀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최하단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27만 원. 오늘 시가부터 이제 좀 밀렸죠. 시가부터 좀 밀렸고 17만 4천 원 시작이 됐는데 SDI, LG엔솔, 뭐 LG화학, 뭐 LNF, 뭐 에코프로, BM 대부분 다 장시작 이후에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반등을 좀 보여줬죠. 오늘은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도 좋았고 뭐 이차전지도 나쁘지 않았고 뭐 전고체 쪽에 이제 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들이 이제 이차전 쪽에서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. 뭐 10%대 올라온 종목들도 있었고. 네, 지금은 일단 막아줘야 되는, 막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돌려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하단을 이탈시키면 안 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 수급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차트상으로 유의미한 가격을 지켜내는지,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실 이 구간은요, 우리가 이제 시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뭐 로봇과 같은 그런 섹터들, 그 다음에 또 2차전지의 정반대급부에 있는 섹터 중에 하나, 엔터주들.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안 좋을 때 엔터주들이 그 흐름을 타고 올라오거든요. 근데 오늘 엔터주들이 또 강하게 밀리니까 2차전지 쪽으로 또 돈이 도는. 이게 약간의 시속게임. 2차전지는 물론 이제 바이오 쪽과도 시속게임을 매번 벌이긴 합니다만, 바이오도 최근에 막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. 걔네들도 로봇에 밀리고 또 엔터에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연말에 특히나 많았는데 시장은 결국 이제 돌고 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오늘 보여줬죠. 그 다음에 로봇이나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상회담이나 그 다음에 뭐 CES나 약간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그런 명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뭐 엄청난 호재가 나왔다. 그럼 바이오가 뭐 되게 좋은 뭐 호재가 나와가지고 뭐 주도 섹터, 뭐 주도 종목이 나왔다.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어떤 그 구조적인 부분. 이런 걸로도 반등이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무엇보다 지수가 위쪽을 강하게 보고 있다는 것. 또 코스피가 강하게 위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당장의 반응이 조금 미미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포지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? 물론 코스닥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.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잠재적인 걸 엄청나게 터뜨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, 그게 이제 뭐 로봇이 갈 때 2차전지 가고 바이오가 가고 이랬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어쨌든 반도체만 가도 시장에 반을 먹고 올라가는 그 구도거든요. 삼전 하이닉스 워낙에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. 근데 코스닥은 그게 안 되죠.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보합권 이런 것들 포지션이 유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가는데 약간의 좀 불리함이 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오늘처럼 2차전지랑 바이오가 좀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 좀 더 탄력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좀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 뭐 실적도 중요한 시기고요.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, 이번 주에 또 말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제 또 중요한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노이즈 대부분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진, 그 다음에 LG엔솔이랑 뭐 LNF 쪽에서 나왔던 어떤 그 계약 공급 해지, 이런 것들이 투심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밀었고, 개인 매수도 유입이 됐고, 또 기관 쪽의 매도가 일단 좀 강했거든요.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우리가 뭐 저점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, 차트상으로 저점이다라고 해도 지금은 워낙에 강한 종목들이 추세가 좋기 때문에 저점을 노리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는 그렇게 막 살진 않거든요.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박스권 장세고 그러면 저점을 노리는 섹터들이 메리트가 꽤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계속 가고,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 갔고, 또 올라가는 섹터들이 계속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뭐 저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.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. 그러면 악재가
계속적으로 연달아 가지고 나왔고, 또 투심도 계속적으로 밀렸고,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차전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대안이 있었고, 이럴 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또 넘어가는 게 심리이기도 합니다. 뭐 리포트들을 봐도 결국에는 그거죠. 똑같아요. 우리가 앞구간에 올라갈 때도 전기차 수요 부진을 깔고 그냥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던 것처럼 지금도 주가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 이제 전기차 쪽의 어떤 그 부진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ESS 쪽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, 이걸로 주가의 반등 모멘텀을 만든다 이거거든요. 똑같아요. 3분기에 그 실적 발표 나왔던 그 사이클과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어떤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. 네. 실적 개선이 작년에 보여줬던 것 대비 얼마나 더 유지가 될지, 혹은 여기에 더 얼마나 플러스 알파로 업그레이드가 될지, 이런 것들. 결국 1월 넘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적 기대감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, 또 전기차 부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미 앞권의 주가 어느 정도 산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,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,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이차전지 쪽은 뭐 시간이야 다른 섹터들보다 조금 더 걸리겠죠. 대부분 더 역추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, 이제 이 가격대부터는 뭐 더 크게 이제 하방 압력이 들어온다거나 뭐 가격의 이탈을 걱정한다거나 이런 시기는 조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리튬 가격도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,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. 우리가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 ESS에도 뭐 리튬이 어쨌든 간에 필수적이기도 하고, 뭐 다른 섹터들이 또 워낙에 또 반도체는 실적 기대감이 강하고, 또 바이오야 뭐 26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 평가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만,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반영이 되고 주가가 사실 이거 양봉 한 개, 두 개만 만들어내면은 여기에서 이 추세를 돌려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이 구간에 빠져나올 때 여기에서 반등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그게 정말 답답한 흐름을 만들어내는데, 뭐 어쨌든 오늘 이차전지가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고, 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도 하단의 가격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긴 해야겠지만, 여기에서 더 우려감을 확장시키는 거는 오히려 좀 반대, 완전하게 이제 그 심리에 반대되는, 박자를 완전하게 거꾸로 이제 엇박자로 타버리는 그런 대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이차전지도 좋았고 바이오도 좋았고 뭐 원전도 좋았는데, 얘네들이 연말에 그렇게 좋은 섹터들은 아니었습니다. 연말에는 다 대부분 다른 섹터들 위주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순환이 돈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26년에 기대했던 그런 흐름들을 이제는 조금씩 확인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공급계약 해지 이슈가 애초에 실적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, 특히나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이제 매출에 대한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 대비 시장의 우려감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또 봅니다. 그때 이제 또 양도세 시기랑 겹쳐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리를 외국인 기관들이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저희 내일 또 이제 라방, 화요일, 목요일, 26년에 이제 첫 번째 라방인데, 저희가 뭐 25년에도 무료 종목들 계속으로 이제 또 안내를 해드렸고, 좋은 결과로 또 대부분 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, 이제 26년 또 새로운 시장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셔야죠. 지금 시장은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,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, 내가 그냥 뭐 하루 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시기거든요. 저희가 뭐 라방은 이제 텔레그램으로도 또 링크를 올려드리고, 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라방을 이제 한 번씩 다 이제 좀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, 여전히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씨알데기 없는 이야기 뭐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라방 딱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도 한번 체크하시고,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. 아래쪽에 있는 이 링크 누르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다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